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FMC 고비를 넘은 우리 증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미국 대선 이벤트 발목을 잡히진 않을지 한번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FMC가 끝이 났습니다.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이제 이 소식 속에서 좀 미국 증시는 환호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3번 정도 금리 인하 기조를 전해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파월의 발언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올해를 증시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증시가 굉장히 뭐 3대 지수 다 올라가고 특히 뭐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데는 지금 뭐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연준의 눈높이와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줬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시장이 환호했던 것은 연준이 구체성을 좀 주세요. 내린다 그랬는데 언제 내릴 거고 얼만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와 디렉션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심지어는 이른 성탄 선물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지금 현지에서의 신문들의 이제 어떤 큰 타이틀을 종합적으로 보면 FOMC 금리 인하의 문을 열다. 네. 이게 주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한 메시지는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지거나 그다음에 정점에 도달했던 메시지를 정확히 날려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성과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좋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이제 사실은 이거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5.1%니 4.7에서 4.8 가면 어떻게 되고 막 하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그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으로 내렸거든요. 네. 무지무지하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뭐 변화를 한 부분들이고 이것의 숨은 뜻은 뭐냐면요. 2% 인플레이션을 뭐 잡는데 자신 있다. 그거를 분명히 지금 전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경제가 좋고 이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그런 긴축 정책이 이제 필요치 않다는 신호까지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발언에 또 많은 언론들과 이제 전문가들이 집중을 했는데 인플레가 심각한 실업률을 없이 이것이 완화되는 모습을 봤다. 결국 이거는 경기에 연착륙한다. 네. 좋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안정화를 다시 찾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침체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제 보험성 발언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시장에서 좀 안심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그 말할 때에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환호했던 게 뭐냐면 정책적 억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시화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호평을 얻으면서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금리 인상 얘기도 조금 하면서 했고 등등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얘기, 그다음에 시장에서 원하는 구체적 스케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석할 때 5.1에서 뭐 어떻게 되고 4.7에서 4.9를 가면 어떻게 하고 4.7 밑으로 어떻게 하는데 4.6이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7이 가면은 3월 달에도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완전히 지금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 전체 고용 시장에 대한 자료들이 3월 달은 안 돼요를 확실히 찍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화가 됐습니다. 내년 6월 처음으로 내린다. 그리고 내년에는 3회 한다. 그리고 2025년에는 4회를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 딱 나오니까 불확실성이 확 없어지는 순간 시장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지금 뭐 올라감을 상향 조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지난 밤에는 이제 연준과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져 가는 좀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FMC를 좀 넘은 우리 증시죠.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넘었는데 내년 연초까지 증시 향방을 좀 판가름할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이벤트 이제 중요 이벤트는 다 끝났고요. 사실 네. 근데 전 세계 30개국이 이번 주에 금리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가장 뭐 보고서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에 딱 한 가지 키워드 두 개죠. 두 개의 키워드가 공통으로 나와요. 1번이 뭐냐면 중국 경제, 2번이 미국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공작회의가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신경들을 많이 쓰는 그래서 내년 연초까지는 이 두 키워드로 지금 나가는데요. 자,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미국 하원에서 바이든 탄핵 조사 의결이 가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뭐 접하지도 못하던 게 그냥 툭 떨어졌거든요. 그럼 바이든 탄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치열한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인 이 요동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쨌거나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려면 중국 경제가 해줘야 되는데 경제 공작회의에서도 뭐 크게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으면서 뭐 12자짜리 뭐 고사성어 같은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연말까지 분명히 또 한 번은 나올 텐데 그거 외에는 큰 이벤트는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손흥민이 반박자 빠르게 슈팅하듯이 진짜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아주 황금, 골든 아워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됐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놀라운 게 10,000명이 넘는 분이 동시 접속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기자회견을 국내에서 보시는 분들이 10,000명 정도 동시 접속을 하면요. 그냥 보통 TV 시청률 2%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뭐 3대 방송사의 9시 뉴스가 2%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만큼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보신다고 그런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증시에 대한 아직 굉장한 이 걱정과 희망과 그리고 비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한 15일, 20일간의 지금 반박자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와 미국 대선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겠고 그 안에서 좀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온 만큼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겠는데 그래서 그럼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좀 어떻게 체크를 해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기업 실적들 보시면은 이제 이익 전망치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 따지는데 네. 자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황하고 업황이 같이 가는 종목들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이제 리츠가 제일 이제 좋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얘기가 다시 한번 확 올라옵니다, 지금. 네. 건설주는 이제 대형주하고 그다음에 건설주 사실 때는 하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으로 아실 게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같이 섞어서 사셔야 돼요.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또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소형주는 그 뭘 사요? 부채 비율 낮은 데로 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전통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통신주예요. 네. 통신주가 부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좋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기술주는 어차피 금리 인하 내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기술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애플 다시 3조 달러 다시 돌파했어요. 금리 인하 딱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기술주 이런 것들이 좋고요. 결국은 이게 저는 뭐 이제 사각개미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다면 매그니피션 7에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겠냐. 뭐 엔비디아 같은데 220%뭐 이상을 지금 올랐다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세요. 뭐 AI 쪽으로 가더니만 67% 지금 오르는 부분.
그리고 매그니피션트 7이 지금 실적이 평균 한 70% 이상 지금 올라갈 뭐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과 업황이 같이 갈 수 있는 지수들을 먼저 보시는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어프로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황과 업종이 같이 갈 수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대선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첫 경성지인 아이오와 주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또 백악관에 재입성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와 또 글로벌 산업 전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 지금 뭐 이게 다 뒤집겠다는 거니까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고요. 이번이 47대 대통령을 뽑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서 아젠다 47, 아젠다 47을 냈어요. 네. 거기를 보시면은 이건 완전히 미국 중심주의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산업과 소비자 보호하고 그다음에 나는 무조건 중국 견제할 거야. 이게 지금 나와 있고요. 맥락에는 트럼프의 아주 강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분이 관세를 건드릴 거야. 한국 괜찮아, 너는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FTA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는데 중국, 인도, EU, 대만, 베트남, 태국 긴장 좀 하셔야 될 걸요.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친환경 이제 그만해. 이번에 근데 이제 파리 기후협약에 이제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했잖아요. 네. 다시 당선이 된다면 재탈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러한 최저 에너지 비용 국가로 가자는 게 아젠다 47의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 연비 규제하고 있죠.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 판매 있죠.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제로 베이스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똥은 어디에 튀냐? 네. 그러면 우리 K 배터리에 지금 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IRA에서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제 숨통을 튀어놨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등등이 지금 가고 있는데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양자 대결을 하면은 지금 한 2~3% 정도의 승률을 하는데 지금 케네디라든가 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3자 대결 된다면 진짜 80% 이상의 승률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확연하게 나눠져 있는데 경합주라는 게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해서 쭉 여러분 잘 아시는데 2020년도에는요 거기 다 바이든이 휩쓸어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군데에서 4% 차이 이상으로 지금 트럼프가 우세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투표가 된다면 트럼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5%의 확률로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통령 되면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걸 지금 먼저 얘기하고 나겠다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재미난 보고서가 미국 보고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4년도 키워드 하나만 뽑아주세요 이랬는데 뭐냐면 트럼프로 나왔어요. 제일 변동성을 가져다 줄 네. 인물 트럼프로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선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준비들은 우리가 살살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대전환을 예고했잖아요. 앞서서 좀 약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서 좀 탈피하겠다라는 입장을 그렇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자력과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을 늘리게 되면 이제 미국은 세계에서 좀 최고로 좀 효율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관련 섹터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환경적인 거, 신재생 그런 거보다 원자력 네. 그걸로 가면 된다. 효율이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석유 그걸로 또 다 화석연료 다시 가자.
대체 이런 뭐 그러니까 친환경보다는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공화당의 큰 뭐 스폰서들이 그 이제 오일 하는 그런 빅4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기후협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재탈퇴를 지금 하겠다. 그다음에 최저 에너지 비용 국가로 가겠다. 이러면 판을 뒤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K 배터리가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부분. 근데 이게 중심에는 사실 중국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피해 갈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내년 11월 달에 뭐 어려움이 당할 수 있고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법제화하는 거를 안 해요. 행정명령으로 그날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외교 능력과 또 기업들의 정보 그리고 우리의 또 해안들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대안들과 그다음에 대체 가능성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